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역학 중에 그 굴림운동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굴림운동, 즉 롤링 모션에 대해서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그 자동차에 이제 바퀴가 이렇게 그 굴러가는 그런 운동도 이제 굴림운동이고, 인류 최고의 그 발명품이 그 수레라고 하죠. 그 수레가 무거운 이제 짐을 싣고도 거의 이제 작은 인원이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게 그렇게 작은 힘으로 그 물체를 이동하게 만든 굉장히 그 획기적인 그런 발명품입니다. 이런 그 획기적인 발명품이 그 어떤 원리로 이제 동작이 되는지 사실 그 원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즉 수레 역학, 굴림 운동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그리고 우리가 그 힘을 최대한 그 사용하지 않고 그 에너지의 관점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즉 라그랑지안 방법이나 혹은 에너지 보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푸는 그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그 굴림 운동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굴림 운동은 크게는 이런 그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 즉 회전 운동이라는 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그런 회전 운동이고, 그 다음에 병진 운동은 그렇게 그냥 그 이동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체가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이동하는 운동을 우리가 병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고 이건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뭔가 그 물체가 이렇게 굴러간다는 건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보면은 이 바닥하고 물체의 어떤 접점은 항상 그 속도가 0이 됩니다. 0이 되고 그 다음에 중심, 물체의 중심, 공의 중심의 속도는 V로 되고 공의 이제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그 높이의 속도는 2배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데 이건 그 굴러가는 운동은 일단 회전 운동이 있어야 되죠. 그럼 회전 운동을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이게 원 운동이니까 속도가 V인 이런 그 원 운동으로 볼 수가 있고 항상 원 운동에서는 이그 속도의 방향은 이 원의 중심에서 이 방향과 수직을 이루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수직인 이런 형태의 어떤 V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속도가 이 지점에서는 회전을 이쪽으로 하니까 원운동의 속도는 뒤쪽 방향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물체는 이쪽 방향으로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역시 이쪽 속도 이제 V가 됩니다. 그래서 두 속도의 어떤 성분이 이제 합해하지만 실제 이제 굴림 운동의 그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서는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의 속도를 합하면 이제 0이 되고, 그다음에 요 점에서는 지금 속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V의 속도가 되고, 꼭대기에서는 이제 회전 운동의 속도는 이쪽 방향으로 V인데 역시 미끄러지는 방향의 속도도 V니까 EV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이게 돌아가는 속도, 회전의 속도도 역시 이제 미끄러진 속도와 같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가정을 하기를 이제 미끄러짐이 없는 그런 굴림 운동으로 가정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퀴가 이제 미끄러질 수도 있겠죠. 그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미끄러짐이 없는 그런 굴림 운동을 얘기를 하고 이걸 우리가 그 유연한 굴림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통 물리학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런 유연한 굴림 운동이 많고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그 원운동의 속도 역시 요 길이가 L이면 이 dt분의 dl 한 개 속도가 되니까 즉 이 반지름 일정하니까 dt분의 d세타 이런 형태로 주어지죠. 이게 바로 이제 각속도가 돼서 v는 r 오메가인 이런 원운동의 우리가 공식을 그대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굴림 운동이 일어나려면은 항상 지면에 마찰력이 있어야 되죠. 마찰력이 없으면은 이 헛바퀴가 돌듯이 계속 헛바퀴가 돌고 미끄러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굴림 운동이 생기려면은 마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면과 이 공 사이에 어떤 마찰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굴림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주의할 건
그러면 이런 그 마찰력이 있으면은 그 에너지 보존이 보통 일반적으로 성립되지 않죠. 그런데 이 굴림 운동에서는 이 마찰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에너지 보존이 성립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들 왜 마찰이 있어도 이게 에너지 보존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요점이 그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굴림 운동에서 이제 요점이 그 가르치는 어떤 궤적을 그려보면은 공이 이렇게 미끄러져 굴러가죠. 그러면은 요점은 이런 형태의 어떤 운동을 할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죠. 바퀴가 굴러가면서 한 바퀴 돌면은 다시 그 지면에 도착을 하고 또 굴러서 다시 이렇게 지면에 도착하고 요점이 이제 최고점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요 위치에 있는 거죠. 이런 궤적을 우리가 그 사이클로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이클로이드. 그래서 이 사이클로이드도 유명한 그 식이 있죠. 그래서 그 식은 여러분들이 요 굴림의 운동을 가지고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즉 이 지면에서 이 그 이점의 운동 방향이 그 수직이 됩니다. 수직이 되고 그다음 실제로 그 요점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은 항상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만약 이쪽으로 운동을 한다면은 마찰력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작용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 FS라고 하면은 그래서 어떤 힘하고 실제로 어떤 운동 방향이 서로 직각이 되죠. 근데 우리가 어떤 그 에너지, 즉 E를 정의할 때 E는 이제 힘 곱하기 어떤 이동 거리, 뭐 X라고 할까요? 뭐 델타 X라고 하면은 델타 X가 되는데 근데 이게 전부 다 벡터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델타 X가 위쪽 방향이 돼 버리죠. 그래서 힘하고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 돼 버리니까 즉 이 마찰력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찰력이 작용하더라도 이 시스템에 에너지를 이제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굴림 상황에서도 역시 그 마찰력은 작용하지만 에너지 보존은 이제 성립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그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면요. 즉 요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게 공이 살짝 로테이션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즉 요점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점들이 각속도 오메가로 살짝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 운동 에너지는 즉 우리가 회전축에서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요 I는 요점에서 측정한 이 물체의 관성 모먼트가 됩니다. 그런데 요점에서 우리가 이 그 공의 관성 모먼트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우리가 그 평행적 정리라는 게 있죠. 그 관성 모먼트를 구하는 방법 중에 평행적 정리라고 있는데 즉 센터 오브 매스 이 공의 중심에 대한 어떤 관성 모먼트를 우리가 ICM 센터 오브 매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공의 질량 곱하기 이 중심축에서 떨어진 거리 R 제곱을 더해주면은 이게 바로 요점에서의 이 공의 관성 모먼트가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유명한 그런 평행축 정리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요 식에서부터 요 I 대신에 이제 요 값을 집어넣으면은 ICM 플러스 MR 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럼 다시 요 첫 번째 항이 뭐가 되냐 하면 ICM 오메가 제곱이 바로 이제 센터 오브 매스가 로테이션 하는 즉 공의 중심이 회전하는 로테이션 에너지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2분의 1 mv 제곱은 바로 그냥 그 운동 에너지죠. 공의 중심이 운동하는 운동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의 합으로 에너지가 주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요 식이 이제 요걸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공의 중심의 센터 오브 매스는 이 경우에 보통 이 베타라는 어떤 그 상수 곱하기 질량 곱하기 공의 반경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구형의 어떤 회전체들은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대입을 하면은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센터 오브 매스 베타 mr 제곱이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죠. 이게 이제 베타 mr 제곱이 되니까 mr 제곱을 묶어내면은 2분의 1 플러스 베타의 mr 제곱 곱하기 이제 오메가 제곱인데 r 오메가 이제 v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mv 제곱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보니까 즉 2분의 1 mv 제곱이 이 공의 그냥 그 운동 에너지죠. 거기에다가 베타만큼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가 바로 이 그 회전 관성 모먼트에 대한 그 값이고 그만큼의 에너지가 더 이제 증가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여러분들 그 교재에 대부분 나와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어떤 우리가 그 마찰이 있는 이런 그 이탈면에서 구르는 공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공이 현재 이제 미끄러지지 않고 이제 굴러서 이제 바닥까지 내려오는데 이때 이제 바닥에 도착할 때 그 속력을 구하고 그다음에 굴러 내려오는 이제 운동의 가속도를 구하고 이때 이제 공에 작용하는 그 마찰력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 그 공이 초기에는 정지 상태에 있고 그 높이가 이제 h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푸느냐? 물론 이제 힘을 구해서 그 마찰력을 구하고 뉴턴의 이 법칙을 구해서 집어넣어서 풀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보다는 일단 그 지난번 같이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단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세우려면은 각각의 어떤 초기 상태, 이걸 우리가 initial state라고 이제 final state라고 할 때 각각의 그 에너지 상태를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초기 상태에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초기 상태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나요? 운동 에너지는 지금 정지하고 있고 이게 h만큼 높이에서 있는 거니까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근데 위치 에너지의 기준점을 우리가 0으로 보면은 요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이 공의 질량 중심의 위치 에너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mgh가 되겠죠. 그럼 초기 상태에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mgh가 되고 그런데 이제 나중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나중 상태, 즉 파이널 상태, 공이 굴러서 이 바닥 상태까지 왔을 때 이때는 에너지가 이때는 위치 에너지는 이제 0이 되는데 그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죠. 공이 굴러가니까 그때 속도를 우리가 이제 뭐 V라고 하면은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이게 지금 돌고 있으니까 회전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두 개가 에너지 보존이 성립된다고 했죠. 항상 그 마찰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마찰력은 운동 방향과 수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이 성립되고 그래서 그 식을 쓰면은 요 식에서 우리가 EI하고 EF가 같다라는 식에서 우리가 어떤 속도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다시 쓰면 아까 우리가 2분의 1 플러스 베타의 mv 제곱이 된다고 했죠. 그럼 요 식하고 요 식이 같다고 놓으면 m이 없어질 거고 따라서 v는 v 제곱이 어떻게 되나요? v 제곱이 1 플러스 베타분의 2mg 이런 식으로 되겠죠. 2mg EGH 따라서 V는 루트 1 플러스 베타분의 EGH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운동이 바로 그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짐작이 되시죠? 왜냐하면 가속도가 일정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작용한 힘은 지금 마찰력밖에 없고 이쪽으로는 어떤 중력 내려오려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 내려오려는 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지는 않을 테지만 일단 그 힘이 일정하다는 건 여러분들 짐작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그게 되고 그 식으로부터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의 그 식을 사용하면은 즉 나중 속도 제곱 VF 제곱 빼기 초기 속도 제곱 여기 초기 속도는 0이죠. 그래서 없어지고 요게 뭐하고 같냐면은 요게 2 곱하기 A 곱하기 만약 이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하면은 EAD가 되는 거죠. 그래서 VF를 구하면은 얘는 루트 EAD
D가 될 겁니다. 근데 요 식이 바로 이제 요 식하고 같은 거죠. 이 V가 이거하고 같으니까, 즉 뭐냐 하면은 2AD가 요 안에 들어있는 값이 되죠. 즉 2AD가 1 플러스 베타분의 2GH가 되니까 2가 없어지고, 따라서 A는 즉 1 플러스 베타분의 GH 하고 D분의 1이 되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 걸 따지고 보면은 항상 그 에너지 보존을 쓰면은 우리가 이 바닥에서의 어떤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속도를 가지고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속도가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요 D를 우리가 H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요 사인 세타가 그 D분의 H가 되니까 그 요식을 이제 여기 D분의 1에 집어넣으면은 H분의 사인 세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A가 따라서 1 플러스 베타분의 G 사인 세타,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우리가 그 베타가 0이면, 즉 구르지 않는 운동에서는 그냥 G 사인 세타가 이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가속도가 되는데, 거기 이제 베타만큼 더 롤링 항 때문에 그 요 베타만큼 더 가속도가 이제 작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르는 현상 때문에 더 천천히 내려오게 된다. 그런데 이게 공의 어떤 질량하고 반지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은 크기가 크건 작든 무겁든 가볍든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하면 동일하게 이 바닥에 도착한다. 갈릴레오가 한 그 어떤 자유낙하 실험하고 사실 거의 유사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림 운동이, 즉 롤링 현상에서도 역시 어떤 질량이나 그 반지름과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낙하를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만약 그 마찰력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 마찰력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힘을 구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마찰력은 항상 요 끝점, 그 접촉면에서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이 접촉한 요 부분에서 이 반대 방향으로 이제 마찰력 FS가 작용한다고 보면은, 요 마찰력이 이 공을 회전시키는 이 토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토크가 힘 곱하기 그 회전축에서 거리로 주어지죠. 그래서 힘이 이 마찰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 거리는 이제 R이 되니까 FS 곱하기 R이 바로 이 그 토크가 요 관성 모먼트 곱하기 가가속도, 이런 유명한 식이 있죠.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우리가 쓰면은, 근데 이 가가속도 R은 알파는 이 바로 그 성가속도에다가 이 공의 반지름을 나눠주는 거죠. 우리가 그 회전 운동에서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V는 이제 R 오메가, 요 식에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하면은 A는 R 곱하기 가가속도, 요 식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요 식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다시 쓰면 이제 R분의 A,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 따라서 FS는 요거 R 하나 더 라지 R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관성 모먼트는 베타 MR 제곱 이런 형태로 정의가 된다고 했으니까, 요걸 쓰면은 즉 R 제곱분 I는 베타 M이 되고,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를 방금 구한 요 A를 이제 여기 집어넣으면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마찰력도 구하고 뭐 가속도, 뭐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하는 방법에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힘의 평형 조건을 쓰거나 뉴턴 2법칙을 쓴 건 아니죠. 단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만을 이제 사용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이제 라그랑지안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라그랑지안 역학에 대해서 그 생소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강의한 이 라그랑지 역학에 대해서 미리 한번 그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오시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그럼 라그랑지안이라는 건 어떤 그 시스템의 어떤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마이너스 위치 에너지를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은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그 좌표계를 그 초기 상태에서 어떤 이동한 거리만큼을 우리가 x로 잡으면은, 그러면 그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라지 m 곱하기 x
더트의 제곱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x 더트라는 거는 x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는 얘기고요. 이게 바로 이제 속도가 되는 거죠. 속도를 그냥 x에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 에너지는 여기서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처음에 요건 결과적으로 2분의 m1 플러스 베타 x 더트 제곱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i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주어진다고 했죠. 요 식을 대입하면 이렇게 묶어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요 mg 곱하기 요 높이죠. 요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 길이가 우리가 d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d-x가 되죠. 여기는 d-x니까 즉 d-x에다가 sin 세타를 한 게 바로 요 높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높이는 mgh인데 mg 곱하기 요 높이인데 높이가 d-x sin 세타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다 됐는데, 그럼 라그랑지아는 이제 여기서 요걸 뺀 값이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주어지고 위치 에너지는 요걸 뺀 거니까 마이너스 요걸 한 게 되죠. 그래서 즉 플러스 mg sin 세타 x가 되고 마이너스 mg d sin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위치 에너지는 임의로 잡을 수, 임의 점을 원점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항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항은 있으나 없으나 아무런 그 역할을 못하죠. 상수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 라그랑지안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걸 구하면은 요 항은 뭐가 되냐면은 x에 대한 항이 요게 있죠. 요걸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x가 있으니까 1이 돼 버리죠. 그래서 mg sin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x 더트에 대해서 요 항을 이제 미분하면은 x 더트에 있는 항이 요 항인데 요 항을 x 더트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면은 여기 2가 앞으로 나오고 그냥 이렇게 자기 자신이 돼 버리죠. 근데 라그랑지 방정식은 여기다가 x 더트에 대해서 미분한 걸 시간으로 한 번 더 미분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여기다가 이제 만약 dt분의 d를 하면 뭐가 되냐면은 요거는 이제 여기에 점을 하나 더 찍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점을 하나 더 찍는 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 항 빼기 요 항은 이제 mg sin 세타 마이너스 m1 플러스 베타 x 투 더트가 0 이런 식을 만족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바로 우리가 x 투 더트를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지고, x 투 더트가 뭐냐면 이게 거리를 시간에 두 번 미분한 거니까 바로 이 가속도가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을 써서 구하는 거는 바로 이 가속도를 직접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 속도를 구해서 얻은 그 가속도 값이랑 그 일치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거꾸로 이게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어떤 식에서 우리가 그 속도도 구할 수가 있고 마찰력도 역시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쉬운 방법을 택해서 쓰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보존을 사용하는 게 훨씬 이제 쉬워 보이는데,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문제에서는 이런 라그랑지안 방법을 쓰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굴림 현상이 사실 뭐 복잡하게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이제 회전 운동과 이 병진 운동의 합으로 에너지가 이제 분리가 되고 각각을 이렇게 기술할 수 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선 이제 마찰력이 작용한 경우지만 에너지 보존이 이제 성립하더라.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우리가 속도를 구하고 역으로 이제 그 속도로부터 이 등가속도 운동식에 집어넣어서 가속도를 구해서 마찰력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조금 더 이렇게 그 정량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라그랑지안 방법으로 라그랑지안을 구해서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에 집어넣어서 풀어봤더니 바로 우리가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고, 역시 이 가속도로부터 등가속도 운동 조건에서 뭐 속도도 구하고 이런 마찰력도 구하고, 이 두 개가 사실 이제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기 쉬운 자기 어떤 스타일의 방법대로 그걸 찾아서 이제 그 테크닉을 발전시키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꼭 그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풀어보는 훈련을 하고 그걸 체화시켜서 더 이제 발전된 그런 문제들을 이제 다루는 그런 훈련을 하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자동차 엔지니어가 되려면 이런 그 역학의 내용을 이제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톡 컨버터를 이제 설계한다든지, 혹은 뭐 자동차가 이제 비탈면에서 올라갈 때 뭐 마찰력을 구한다든지,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응용력이 생기기 때문에 꼭 이 문제를 이제 숙지하면 이제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또 이런 역학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여러분들께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푸는 그런 내용을 계속 이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